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고리입니다. 자, 오늘은 5회 기출문제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볼 거고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작업 2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작업 1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A1부터 I1까지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휴먼 고딕의 크기 20으로 지정하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A1부터 I1까지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실게요. 자, 그리고 화살표, 글꼴 화살표 누르시고요. 휴먼 고딕이죠. 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휴 쓰시면 여기 휴로 시작하는 글꼴들이 쭉 나옵니다. 휴먼 고딕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글자 크기 20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A3부터 A4, B3부터 D3. 자, 여러 개 범위를 한 번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해보시죠. A3부터 A4. 자,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B3부터 D3. 그리고 E3부터 E4, F3부터 H3, I3부터 I4. 자,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 개 범위 잡은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래요. 또 한번 눌러볼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A3부터 I4 영역은 셀 스타일에서 강조색 2로 지정하래요. 자,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A3부터 I4까지. 자, 여기 스타일 옆에 보면 자세히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강조색 몇 번입니까? 여기 갖다 대면 강조색 2라고 보이십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밖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한번 읽어볼게요. 2호부터 24, I5부터 I14 영역은 숫자 뒤에 위를 표시하되 셀값이 0일 경우는 0 위로 표시하시오 돼 있죠? 자, 한번 범위 잡아볼게요. 2, 5부터 24. 자,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I5부터 I14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요 범위 잡은 데 안에서 마우스 우측 누르시면 셀 서식이라고 보이십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죠? 사용자 지정 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0일 때는 0으로 표시하라는 게 바로 요 0 서식을 클릭하셔야 되고요. 요 0 뒤에다 클릭하시고 큰 따옴표로 한글로 위 써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보실게요. A1셀에 대학교 도서 대출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자동 크기를 지정하고 항상 표시하도록 하시오 돼 있죠? 자, 여기 띄어쓰기 잘 보시고 저랑 메모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A1 한번 찍어 보시고요. 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여기 메모 삽입 보이시죠? 요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로 요거 다 지워주시고요. 여기에다 글자 한번 써볼게요. 자, 대학교 도서 대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셨으면 여기 이제 빗살 무늬 보이시죠? 요 빗살 무늬에서 마우스 갖다 대고요. 십자 모양이 나왔을 때 우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서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맞춤 들어가 보시고 자동 크기 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항상 표시하도록 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A를 찍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메모 표시 숨기기 요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밖에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A3부터 I14 영역은 모든 테두리와 굵은 상자 테두리로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A3부터 I14까지 다 잡아주시고요. 자, 테두리 화살표 눌러볼까요? 모든 테두리. 자,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하라고 되어 있죠? 범위 한번 다시 잡아보고
자, 테두리 화살표 누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요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밖에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2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A4부터 J15 영역의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 이하인 행 전체의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 조건부 서식할 때 이 조건 중에 행 전체라고 나오면 제목 빼고 이렇게 다 잡아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홈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여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볼게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빈칸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보시죠. 언어 점수가 그랬습니다. 그럼 언어 점수 첫 번째 거 찍고 조건부에서 또 하나 알아둘 건 F4키 2번 누르는 거 아시죠? 자,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야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얘가 이하래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수리 점수 이하입니다. 수리 점수 첫 번째 데이터 찍고 역시 주소 클릭했으니까 F4키를 2번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조건이 다 끝난 거고요. 서식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서식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하래요? 글자색을 표준색 파랑을 지정하래요. 그죠? 자, 그래서 글꼴색 눌러보고 여기에 갖다 대면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보이시게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입니다. 자, 밖에 클릭하면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계산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랑 문제 1번 한번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의 네 번째 문자가 4 이하라면 공백을 표시할 겁니다. 여기에서 알아둘 건 그럼 1과 2와 3이면 공백을 표시한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분량을 표시하래요. 요거는 if 에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추주를 저희가 처음에 해볼 거고요. 이 추주가 1번이고요. 이 미드를 두 번째로 해볼 거고, if 에러를 세 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판정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하시고 추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ch 써볼게요. 자, 그럼 추주에서 탭 한번 누르시고요.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검사 결과에서 네 번째 문자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저희 MID로 한번 갖고 와 보죠. MID가 중간에 있는 글자 몇 글자 갖고 올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검사 결과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콤마 몇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한 글자 갖고 와 볼게요. 괄호 닫아주시고, 자, 함수의 마무리는 닫는 괄호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추주에 인수를 한번 넣어봤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답만 쓰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계산식 넣고, 자,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네 번째 문자가 4 이하일 경우는 공백이죠. 그래서 1, 2, 3일 경우가 공백입니다. 공백.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찍고, 여기에다가 따옴표, 따옴표, 탭, 따옴표, 따옴표, 탭, 따옴표, 따옴표, 탭. 4까지는 공백이죠,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거나 같다 4니까 1, 2, 3, 4까지는 다 공백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따옴표 따옴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에러 메시지가 뜨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네 번째 문자가 6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요거를 긁어 볼게요. 예, 긁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잘라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if 에러 들어가 볼게요. 자, 영어로 I 한번 써보시고, 자, 이렇게 한 글자 넣어도 if 에러가 바로 보이십니다. 탭 한번 누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칸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 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썼던 추주식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럼 요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value if error 보이시죠? 요 value 값에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뭐 표시하래요? 불량.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로 불량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요 점에서 채우기 핸들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표 2에서 직위와 기본급표 그리고 수당을 이용해서 급여를 계산해 보래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계산식 문제는 계산식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는부터 출발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급여 밑에다 한번 찍어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 수당이라고 나와 있죠? 수당 한번 클릭하시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기본급이잖아요. 기본급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열돼 있죠? 뭐 갖고 찾아야겠어요? 직위별에 해당하는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에서 찾을 거니까 hlookup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 hl 한번 써보시고요. 탭 한번 눌러보시고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찾을 값입니다. 자, 저희 부장 찾을 거예요. 두 번째, 자,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G12에서 K13에서 찾을 겁니다. 자, 범위 잡아볼까요? 부장부터 사원까지. F4키 한번 눌러볼게요. 왜? 얘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세 번째 클릭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가져올 기본급은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마지막 여기 보세요. 나는 부장을 찾을 건데 여기 부장이라고 정확한 값 있죠? 그래서 정확한 값 찾는다고 여기에다 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찾을 값, 찾을 범위, 그리고 찾을 번째, 정확한 거 0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점에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밖에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2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문제 읽으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실적 점수, 연수 점수의 평균이 75 이상이고 벌점이 10 미만이라면 승진을,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if하고 그리고 조건이니까 and가 들어가고요. 평균도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average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승진 여부 한번 찍어볼게요. 는 한번 해보시고요. if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탭 눌러보시고 fx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조건은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and 괄호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평균? 실적과 연수의 평균. 이게 75 이상이다. 이걸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 클릭하시고요. average라고 써볼까요? 자, 이렇게 철자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average 하셨으니까 요 두 개 이렇게 잡아볼게요. C16부터 D16까지. 괄호 한번 닫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바로 실적과 연수의 평균이죠. 얘가 크거나 같다. 얼마? 75. 자, 조건 하나 끝났죠, 여러분? 쉼표 하시고 콤마. 자, 그 다음에 벌점 찍어볼게요. 벌점의 첫 번째 데이터. 이게 10 미만이래요. 그죠? 작다 하시고 10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괄호를 닫아볼게요. 자, 지금 닫는 괄호는 and에 대한 짝꿍인 거 아시죠? and하고 괄호 열고 조건 다 마무리했으니까 닫는 괄호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고요. 자, 이게 맞으면 뭐 한대요? 승진. 아니면 뭐죠? 공백.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 참, 거짓 이렇게 세 칸으로 이루어지는 거
보셨습니다. 확인 눌러보시고요.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자, 빈칸 나오는 게 맞고요.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평수가 20평대 매매 건수를 구해서 제26에다 표시하래요. sumif, sumifs, countif 중 알맞은 함수를 쓰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도 되게 좀 함정이 많은 문제입니다. 우선 여러분 조건 계수니까 뭐 갖고 구하셔야 되겠어요? count if입니다. count if. 근데 count if를 저희가 2번 쓸 거예요. 왜 2번 쓰는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20평대라는 건 어떤 뜻을 말합니까? 20부터 어디까지? 29까지 평수, 매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해당하는 그 count if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선은 크거나 같다 20. 자, 이렇게 20평형보다 큰 값을 먼저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걸 뺄 거냐면, 크거나 같다 30. 요거를 뺄 거예요. 그래야지 20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을 빼야지 진정한 20부터 29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 수직선을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 20, 그리고 여기가 30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우리가 20 이상을 구할 거니까 내가 20 이상인 개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에서 뺄 거예요. 어떤 걸 뺄 거예요? 30 이상을 뺄 거예요. 자, 30 이상을 이렇게 뺄 거예요. 30 이상을 구해서 빼면 뭐만 남아요, 여러분? 요게 남죠? 이 원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count if로 이렇게 20평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저랑 해볼게요.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는 하시고, 자, 영어로 COU 들어가 볼게요. 자, count if입니다. 탭 한번 누르시고 fx.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count if 공식은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자, 평수 먼저 잡아보시고요. 밑에다가 크거나 같다 20 이렇게 적어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구했고요. 요 뒤에다가 빼기 한번 해볼게요. 요 수식 입력줄. 여기다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영어로 COU. 자, count if 탭 한번 눌러볼게요. fx. 자, 이번에는 평수를 잡는데 밑에다가 얼마 이상을 크거나 같다 30. 30평 이상을 구해서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20평형대가 매매 건수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밖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계산 결과가 구해집니다. 여기까지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표 5에서 기록을 기준으로 등수를, 순위를 구할 겁니다. 1등과 2등은 결승 진출이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승 요 칸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if하고 랭크 보이시죠? 저는 랭크 먼저 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if를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구해 볼게요. 결승에다 클릭하시고요. 는하고 자, 영어로 array 써보겠습니다. 요 맨 아래 랭크 보이시면 탭 한번 누르시고요. fx 들어가 볼게요. 자, 랭크 공식은 처음에 순위 구할 주소, 그 다음 두 번째 비교할 범위, 세 번째 큰 값이 1등이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뭐 0이라고 쓰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칸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순위 구할 주소 타단가에 기록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얘가 순위 구할 주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교할 범위 기록을 다 잡고 F4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그 기록이죠? 이 기록들은 큰 값이 1등이에요? 작은 값이 1등이에요?
작은 값이 1등이죠. 그죠? 우리 마라톤, 수영, 뭐 100m 달리기 다 작은 값이 1등입니다.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이니까. 그래서 작은 값이 1등이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1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작은 값이 1등입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영어로 true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true. 자,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얘가 8등이고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오른쪽 누르시고 잘라내기. if 들어가 볼게요. 탭 누르시고 fx입니다. 자, 첫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 자, 그럼 이게 등수잖아요. 여러분, 요게 몇 등까지예요? 1등과 2등이죠? 그래서 요 끝에다가 작거나 같다 2라고 하셔야 됩니다. 순위가 2등까지는 그럼 이게 조건이 끝났으니까 두 번째 칸에 뭐라고 하래요? 결승 진출. 원래는 여기에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써도 탭키만 눌러보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따옴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가요.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빈칸이 맞고요, 여러분. 얘는 8등이니까 드래그하면 결승 진출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작업 1번 시트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피벗 테이블이네요. 자, 피벗 테이블 요 안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클릭하시고, 자, 피벗 테이블 여기 있다 그랬죠? 삽입에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제일 먼저 뭐부터 누르셔야 돼요? 기존 워크시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일 시트에 A28에다 하래요. 자, A28을 클릭해 보시고, 여기 있죠?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확인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레이아웃이 뜹니다. 저 레이아웃 가지고 한번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전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보고서 필터로 가래요. 담당자를 마우스 갖다 대고 보고서 레이블로 보고서 필터 쪽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역은 행입니다. 지역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행으로. 그 다음에 값에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 보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판매 수량을 드래그 해주시고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평균 한번 클릭하시고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래죠? 자, 판매 금액 또 한번 드래그 해주시고 화살표 누르시고 자, 값 필드 설정 평균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값이 보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 좀 해볼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셔야 돼 있죠? 요 안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디자인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 여러분 이거 눌러보면요. 요 밑에가 제목이 나타나요. 눌러볼까요? 자, 어때요? 제목 나오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피벗 테이블의 피벗 스타일 보통의 5번 서식을 적용하시오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디자인 가셔서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분합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교내 IT 경진대회 시행 결과표에서 학년별로 정보 검색, 홈페이지, 문서 편집, 프로그램, 그래픽의 평균과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분합할 때 알아두실 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정렬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년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안에 클릭해 보시고요. 범위 이렇게 다 잡고 있으셔도 돼요.
데이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정렬입니다. 자, 그러면 뭐 갖고 정렬한다 그랬죠? 학년에 대해서 오름차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학년 골라주시고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렬이 됩니다. 보기 좋죠? 자, 그럼 두 번째 해볼게요. 부분합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데이터 탭에 부분합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룹화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한 제목으로 해주셔야 돼요. 화살표 누르시고 학년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푸실 때 눈으로 번호를 좀 매겨봐야 되는데 정보검색 홈페이지 문서 프로그램 그래픽에 뭐고 하시는 거예요? 평균. 얘가 이제 첫 번째 부분합이고요. 그 다음 총점의 최대값 얘가 두 번째 부분합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사용할 함수는 첫 번째 평균이고요. 기존에 체크됐던 건 없애주시고 정보 검색 홈페이지 쭉 가볼게요. 정보 검색 홈페이지 그리고 문서 편집 프로그램 그래픽 이렇게 5개 항목 선택하시고요. 평균입니다. 저희가 부분합할 때는 처음엔 요 2개가 별말 없으면 체크돼 있어야 되고요.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분합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총점의 최대값이죠. 함수는 최대값 바꿔주시고 기존에 체크됐던 건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총점만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두 번째 할 때는 기존의 거랑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없애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밖에 클릭하시고 얘가 지금 칸이 좀 모자라 보이죠? 경계선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더블 클릭 아니면 이 경계선 이렇게 잡고 끌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오피스의 목적은 뭡니까? 남들이 보기에 편하게 아주 잘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볼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꾸며줘야 돼요. 여기까지 분석 작업 2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크로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밖에 클릭하고 시작하면 좋아요, 여러분. 개발 도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들어가 볼게요. 대화 상자가 뜨면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A3부터 G3 영역에 글자색을 표준색 파랑, 배경색은 노랑, 가운데 맞춤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서식이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서식.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건 다 기록되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범위 잡아보죠. A3부터 G3까지 범위 잡으시고 글자색은 홈에 들어가서 글자색을 파랑색 줘볼게요. 요게 표준색 파랑이고요. 배경색은 페인트통 누르시고 노랑 한번 줘볼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해보겠습니다. 요거 밖에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끝났죠? 끝났으니까 개발 도구 들어가셔서 기록 중지 눌러볼게요. 자, 이제 매크로는 기록이 다 끝난 겁니다.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육각형 도형을 I3에서 J5까지 만들 거고요. 이름은 서식,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삽입에 도형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칠각형 앞에가 요게 육각형입니다. 얘 눌러보시고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I3에서 J5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여기에다 이제 서식 쓰시면 되고요. 홈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매크로 지정해 볼게요. 자, 요 도형 색깔 있는 데서 우측 버튼 누르시면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 매크로 지정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 볼게요. 자, 밖에 클릭입니다.
자, 그럼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동화상사 한번 찍어볼까요? 뭐 여기 아무거나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서식 복사 눌러보시고 예, 드래그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도형 어때요? 실행되죠? 잘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밖에 클릭하시고 자, 개발 도구 들어가 보시고 매크로 기록 눌러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G4부터 G12의 재고량을 계산하는 재고량 매크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매크로 이름은 한글로 재고량이라고 적어 볼게요. 확인 눌러보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재고량에다 클릭하시고요. 요 계산식 보이시죠? 전월 더하기 매입 빼기 판매량입니다. 자, 는 한번 해보시고요. 전월 그리고 더하기 매입 그리고 빼기 그 다음에 판매량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끝납니다. 엔터 한 번만 해보시고요. 요 클릭하시고 점에서 아래로 끌어볼게요. 자, 밖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매크로가 끝난 겁니다. 개발 도구 들어가셔서 기록 중지 눌러볼게요. 자, 이제 또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 도형의 배지 도형을 I7에서 J9에다 만들고 재고량으로 입력할 거고요. 역시 가운데 해볼 겁니다. 해볼게요. 자, 삽입의 도형이고요. 여러분 배지 도형이 요겁니다. 칠각형 밑에 배지라고 설명 보이시죠? 얘 눌러보시고요. 자,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I7에서 J9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여기다 써볼게요. 한글로 재고량. 자, 홈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가운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도형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요. 우측 누르시고요. 요거 들어가 볼게요. 매크로 지정입니다. 자, 아까 우리 재고량 만들었죠? 확인 눌러보시면 되고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재고량을 범위 잡고 딜리트 누르시고요. 밖에 클릭하신 다음에 얘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어때요? 되시죠? 자, 여기까지 재고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5의 마지막 파트인 차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매출 수량과 매출 금액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매출 수량과 매출 금액만 있어야 되니까 순이익은 없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데이터 선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순이익 체크하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제거 눌러보시면 돼요. 자, 제거 확인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아까 있었던 순이익이 없어졌습니다. 2번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매출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매출 금액이 뭡니까? 빨간색 막대죠? 이 빨간색 막대 아무 막대나 마우스 갖다 대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눌러 볼게요. 확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꺾은 선에서 마우스도 갖다 대고요. 오른쪽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계열 서식입니다. 자, 보조축 한번 눌러볼게요. 닫기입니다. 자, 3번 한번 풀어볼게요.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하고 글꼴은 굴림체 12, 굵은 기울인 꼴로 하래요. 자, 범례에다 요 글자에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예, 글꼴 좀 바꿔볼까요? 굴림체. 자, 굴려보시고 굴림체 나올 겁니다. 굴림체 클릭해 보시고 글자 크기 12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 꼴이죠. 굵게 기울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자, 아래쪽에 배치하래죠. 자, 다시 오른쪽 눌러주시고 범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아래쪽 클릭하시면 되고요. 닫기 해보겠습니다. 밖에 클릭해 볼게요. 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매출 금액 데이터 계열 중 영업 4팀에만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여러분 책 교재 보시면 이렇게 정답이 100, 만, 1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른쪽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 꺾은 선 보이시죠? 얘를 천천히 2번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마우스 잡으시고 저랑 같이 해보죠. 한 번 클릭하시고, 자, 좀 기다렸다가 또 한 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얘만 선택되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입니다. 자, 그럼 요 숫자 보이시죠? 요 숫자에서 오른쪽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 어디에 집어넣으래요? 오른쪽. 체크돼 있죠? 체크돼 있어도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닫기 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5번 한번 볼게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트 공간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이렇게 차트 영역이라는 설명글이 보이면 오른쪽 누르시고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 볼게요. 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면 테두리 스타일 들어가시고요. 둥근 모서리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둥글둥글해져요. 닫기 해볼게요. 자, 밖에 클릭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기출문제 5회 풀어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처음에 5회만 풀어보면 되냐고 했냐면, 여러분 5회까지 풀어보면 이제 10회까지 풀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회까지 또 정주행할 수 있도록 저 독고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기출문제 6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